자, 전일 밤 속보가 떴습니다. 바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 시에는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 Validate End User 앞글자만 따서 BEU라고 하는데 이 지위를 철회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최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때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무부가 뭐 맘먹고 이걸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장비 반입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아예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조치는 바야흐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였죠. 근데 2022년 10월에 이 규제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첨단 컴퓨팅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제를 발표를 했죠. 핵심은 문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및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개발해서 최초로 만든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다 미국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14나노 또는 16나노 이하의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 로직 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각, 증착, 노광 등 다양한 공정 장비가 포함됩니다. 자, 한마디로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만들지 마 라고 엄포를 내놓은 셈이죠. 자, 주말에 우리나라 언론도 정말 서로 다투듯이 이 속보를 쏟아냈는데 과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아닐지, 투자자는 과연 이걸 던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가의 악영향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갑자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막 신저가로 보낼 만한 심각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이슈입니다. 자, 앞서서 바야흐로 2022년 10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은 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다양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왔죠.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을 수출 제한한다라는 그런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 네덜란드 ASML,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딱 1년이 지난, 즉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 수출 제한 이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1년간 유예를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 수출 제한 조치가 무기한 면제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안도의 한숨이 쉬었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때는 바이든 행정부였고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다양한 행태들, 즉 이 상호 관세, 이 동맹국도 가차없이 상호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뭐 미국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속된 말로 좀 강하게 좀 비판하는 어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삥을 뜯는 겁니다. 자, 그런 스타일의 트럼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를 가만히 둘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업계에선 품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6월이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 방침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이슈를 받아들이고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이 바이든 정부 시절 때부터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움직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중국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과연 어느 정도 반도체를 생산을 하느냐, 그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안 지역에서 낸드 플래시의 한 40%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메모리가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뉘는데 주력은 D램입니다. D램이 현재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단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한 40%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생산량의 40%, 다렌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20%, 충칭에서는 이 패키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다 레거시, 구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서버, 자동차,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좀 구형 반도체.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정말 이 주가에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HB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이슈는 전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의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반입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것이지 이 공장에서 당장 생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죠. 왜냐하면 해당 공장 업그레이드가 더디거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중국 공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아마 SK 하이닉스에 좀 더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주력인데 낸드만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레거시라고 하더라도 이 D램 생산량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출 제한 조치 외에도 사실 악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금일 새벽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1.23% 하락을 했죠. 이는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 필반 지수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5% 하락했어요. 이게 이유를 살펴보면은 알리바바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AI 기술 강화를 위해서 자체 AI 칩을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 독자적인 이 중국 반도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비춰지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AMD도 3.5% 빠졌고 TSMC는 여기 없는데 TSMC도 3% 넘게 하락했어요. 마이크론도 한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직접적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이 영국에 상장된 삼성전자 예탁증서 주가인데, 뭐 영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나서 이제 개장을 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자정 한 5분, 1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쭉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한 2%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그리고 환율이 뭔가 요동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인데, 외부 요인은 보시다시피 이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 경기.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났고 제품 잘 만들고 기술이 좋다라고 해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은 그냥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외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외부 요인, 최근 들어서 정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지정학이죠. 예전엔 사실 지정학 이슈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냥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공장은 중국에다 놓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그리고 미국에다 팔고, 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세계화가 바로 역세계화,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이 지정학적인, 즉 미국과 중국의 사이를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스크로만 비춰지지만은 이 외부 요인은요 항상 이 리스크 이면에는 기회, 즉 찬스가 존재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AI 칩 수주를 받았죠. 뒤이어서 애플로부터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정학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면은 삼성전자가 이 테일러 공장을 감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 테일러 공장을 감행함에 따라서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고 애플로부터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이슈가 아니라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다 TSMC, 이 대만에 있는 공장에 수주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에 기회가 왔고 전화 위복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부 요인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 삼성전자의 HBM 설계 기술, 양산 수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테슬라와 애플, 특히나 이 테슬라의 AI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양산한다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HBM4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은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이 품질 및 신뢰성 시험, 리라이어빌리티 테스트라고 하죠.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프로덕션, 양산 직전 최종 시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무사히 마치면은 올해 4분기 한 11월에서 12월경에 본격적인 양산 및 납품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단 이 이슈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 엔비디아 내 HBM 점유율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납품할지, 그리고 너무나 단가를 싸게 납품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HBM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파운드리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세대 AP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과연 제대로 출시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원래는 S25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 수율 문제로 결국에는 스냅드래곤 8이 탑재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 테슬라의 AI 반도체 대규모로 수주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나노 공정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2나노 공정을 도입한 것은 미국 한정으로 삼성전자가 최초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자국, 즉 대만에서 2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도입하는 시기는 2028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미국 테일러시 공장에서 2나노를 성공적으로 잘 양산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엑시노스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탑재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 이슈를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이 혼란스러운 흐름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긴 한데 이 정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정학적인 이슈는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상회담 이후에 얼마나 이 미국과 협력을 잘 해서 우리나라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 이슈를 잘 끌고 오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증시 녹록치 않은데 하반기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